다산문선과 빈센트가 그린 반 고흐, 정약용과 파스칼 보나푸. 다산문선.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강진의 유배간 다산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다. 다산은 아들이 비록 패족의 자제가 되었지만 독서로 꿋꿋이 자신을 다독이면 평범한 다들 자제들보다 나아질 거라고 말한다. 책에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바로 아들이 닭을 기르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관한 조언이다. 다산은 이왕 아들이 닭을 키우게 되었으니 닭은 잘 기르는 방법부터 연구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계에 관한 훌륭한 책을 쓰길 추천한다. 이렇게 다산은 무엇이든 연구하고 책의 구절을 뽑고 책을 쓰게끔 아들에게 강조한다. 다산 자신이 그런 방법이 삶을 통찰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산은 책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앞서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와 형제 간의 사랑이다. 효와 제를 충실히 한 사람은 따로 독서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니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산은 역설하고 있다. 다산의 책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다른 것은 지켜주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저술한 책을 아껴주는 것이 다른 것을 잘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이야기한다. 독서에 앞서 우리는 올바른 몸가짐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다산은 강조한다. 말은 성실하게 하고 인정이 두텁고 엄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패족인 자신의 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의 공력을 더하여야 남들만큼 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또한 책을 읽고 자신의 아들이 몸가짐을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고 했다. 아들이 곤궁한 상황에 처했고 이왕 패족이 되었으니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역설한다. 부호가의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나 궁벽한 시골의 수제는 독서의 참뜻을 알 수 없고 자신의 아들처럼 어려서 본 것이 있고 나중에 성장하여서는 독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독서의 참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3대 이상 경험이 없는 의원에게 진료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집안이 훌륭하고 그 점을 보고 자란 자신의 아들이 독서를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빈센트가 그린 반 고흐. 이 책은 고흐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다. 앞의 책이 다산이 책과 글쓰기에 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흐는 말한다. 성공은 화가에게 최악의 선물이라고. 나는 인기 같은 건 바라지도 않네. 고흐는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 즐겁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바로 이 점이다. 우리도 고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의 장점은 고흐의 인생에 관한 열정을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르낭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에 이렇게 쓴다. 진정으로 훌륭하고 유용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대중의 찬성이나 평가를 기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열정적인 가슴을 가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공감과 동참만을 기대해야 한다. 그렇다. 고흐는 유명해지길 기대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림에만 관심을 쏟았다. 고흐는 마치 기도하는 수도자처럼 그림을 그렸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는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즘 나는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피곤한 것도 거의 모를 정도란다. 마냥 즐거울 따름이다. 고흐에게서 천재적인 특성이 발견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고흐의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 자체에 빠져들어야 한다. 1883년 11월 동생 테오에게 고흐는 이렇게 썼다. 내 인생을 건 계획을 말해주지. 바로 대생을 하고 유화를 그리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훌륭하게. 생을 마칠 때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수에 가득 찬 어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더라면 하고 세상을 뜨지 않도록.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 이 말은 한 분야를 통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고흐는 그만큼 그림을 사랑했다. 우리도 고흐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하는 일을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도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할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죽을 때 남기지 않도록 말이다. 나의 경우에는 책을 보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는 가끔 즐기니 책 읽기와 글쓰기를 충분히 해야겠다. 고흐는 또다시 르낭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아를 희생해야 한다. 어떤 종교적 신념을 설파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 외에 다른 조직을 가져선 안 된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마냥 행복하게 지내고 적당하게 살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다. 사회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저속한 품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으며 고흐가 왜 화가면서 수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동생 테오에게 고흐는 이렇게 썼다. 아무런 어려움도 근심거리나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무 수월하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양 있는 계층에 속해 있고 훌륭한 지인들이 많고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해도 로빈슨 크루소 같은 자연인의 본성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어야 해. 그것이 없다면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다. 영혼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고흐의 진면목이다. 그는 영혼을 불태운 위대한 화가였다.